도파민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에 대해 아십니까? 도파민은 인간의 의욕, 행복 등 다방면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람들이 빠르고 강한 자극에만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그래프와 같이 여가시간 주요활동 1순위에서 스마트폰 응답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레미파미는 청소년의 도파민 중독의 인식 상태와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무엇이며 극복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활동으로는 1차 설문조사와 1차 설문조사의 결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알리고 핸드폰 감옥을 활용해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해보고 이것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쾌락과 같은 자극을 계속 갈망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도파민 중독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도파민 중독을 들어봤는지에 대해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약 80%의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 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도파민 중독을 모르는 학생들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설문지에 도파민 중독의 의미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도파민 중독의 원인 두 가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SNS가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영상 매체는 52%, 그 다음으로는 게임, 음란물 등이 이어졌습니다. 위 설문을 통해 대부분 핸드폰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파민 중독의 증상을 아는지 물어보니 약 58%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독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설문 결과 집중력 저하가 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불면증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중독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39%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32%가 야외 활동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다양한 분석을 위해 도파민 중독 자가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에서 3점대에 가장 많은 수가 구진되어 있었고 3점 이상을 도파민 중독으로 본다면 중독자에서는 78명으로 전체의 40%가 중독에 해당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상대도수를 중독과 중독이 아닌 사람으로 나타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중독이 아닌 사람의 경우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중독인 사람의 경우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도파민 중독인 사람들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고 중독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간지간 점수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상관관계를 X축이 점수, Y축이 시간으로 나타내었을 때 마찬가지로 X축의 점수가 증가할수록 Y축의 시간도 같이 증가하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파민 중독 교육 자료를 SNS를 이용하여 배포하여 홍보한 다음 2차 설문조사를 위해 핸드폰 감옥을 이용하여 도파민 디톡스를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 모두가 도파민 디톡스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디톡스를 통해 극복법을 알게 된 학생이 92.9%로 매우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을 올려준다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학생들은 디톡스 동안 대부분 공부를 했고 나머지는 운동과 같은 여가 활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기기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건강한 삶을 잠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85.8%라는 학생들이 지속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른 활동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다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 활동으로 평소 쉽게 접했던 통계 자료가 이렇게나 힘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도파민의 중독을 알고 있는 80%의 사람이 대부분의 원인을 미디어 매체로 꼽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극복법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가 제일 1순위로 꼽혔습니다. 자가진단 점수에 따라 도파민 중독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상대도수와 상관관계 측면에서 확인한 결과 도파민 중독과 스마트폰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파민 디톡스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자 대부분이 디톡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에 대답한 내용의 신뢰도를 파악하기에 어려웠으며 설문의 표본이 적어 정확한 결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2차 설문에서 도파민 디톡스 활동을 핸드폰 사용 시간 줄이기로만 한정 지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처음 예측했던 바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모든 과정이 보람있고 뿌듯했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해결 과정을 중요시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도레미 파민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